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삼성전자와 바이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바이오 이슈가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제가 올 상반기에는 바이오 주식 무조건 모아가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바이든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 암 정복 프로젝트라고 해서 사실 미국 대통령이 입김 한번 부르면 바이오에 바자만 들어가도 주식들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부터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뭐 추천주는 아니고요. 자, 루닉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최근에 또 말씀드렸던 펩트론,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고점 대비 80에서 90% 정도 빠진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상반기 내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80%가량 하락했죠. 4만원대에서 한 7천원까지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금일 같은 경우도 6% 올랐고, 어제 같은 경우도 한 20% 올랐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그 시기를 기다리기 어려운 것 뿐이지, 사실 올라갈 때 되면 어련히 알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항상 사람들은 올라가는 그 타이밍을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굉장히 짧게 잡고 기다리기 때문에 한 달만 지나도 왜 안 올라갈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3년에서 5년 주기로 한 번씩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사셨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3년 만에 움직인다. 그러면 이 중에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그 시기를 딱 맞출 순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적당한 구간에 들어가서 좀 기다리다 보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은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고점 대비 80% 가까이 하락했죠. 그래서 이제 최저가가 500원대까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가 되니까 어련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대략 3년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하이라이트까지 움직이려고 했을 때는 상당한 시간들이 또 필요한 법이고, 뭐 주식이 뭐 하루만 올라가고 땡 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마다 올라가는 시기와 마무리되는 시기들이 어느 정도 정해진 수순대로 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일주일 만에 올랐네, 한 달 만에 올랐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부터 제가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모아 가시는 타이밍,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메타 바이오 같은 경우도 금일 많이 올라갔죠. 자, 보시면 금일 13% 정도 상승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또 같은 맥락이에요. 이제 고점 대비 80% 가까이 빠진 다음에 움직이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게 한 달이 아니라 두 달이 아니라 1년 내지 2년 정도 이렇게 주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지나다 보면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은행에다 돈을 맡기셔도 1년을 기다리셔도 고작 5%를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에서 뭐 1년 기다리기 어렵다라는 것은 그저 제가 보기엔 핑곗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2,000원에서 대략 한 3배 정도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돈을 3배 불리려면 평생 은행에다 돈을 넣어야 돼요. 이제 기다리는 게 어렵다면 수익을 못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미국 금리가 5%대 머물러 있고요. 시장이 좋아지려고 했을 때는 일단은 달러가 폭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시장이 좋아지려고 했을 때는 금리가 초급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는 최악의 악재다. 달러 하락은 최악의 악재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시장이 좋아지려고 했을 때는 달러가 올라가야 되고 금리가 더 올라가야 된다. 이전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금리 상승 때는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 다음에 언제 떨어졌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시장은 산산조각이 난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고점 나오고 바닥 찍고 반등 나오는 이 구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개미들이 전부 다 매수를 한 시점부터는 공매도 세력이 천천히 붙어요. 한 번에 딱 붙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제 공매도를 주식을 빌려서 강력한 매도세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개미들이 고점에 올라타 있는 상황에서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거, 뭐 삼성전자, 에코플로 같은 거 전부 다 들고 있는데 유대인 놈들이 와가지고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후려쳐버리죠. 그러면서 많은 개미들이 고점에 올라타 있는데 산산조각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폭락을 맞게 된다. 이런 시나리오인데, 하지만 지금은 반등 구간이라고 했죠. 반등 구간이고 짧게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에코프로 단기 투자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 이 구간이 뭐예요? 이 구간이 보세요. 차트가 어떻게 생겼나요? 올라가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단타 무조건 치시라고 말씀드렸고, 올라가는 타이밍 나왔지만, 자, 언제 잘 적절하게 빠져나올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공매도 세력들이 어떻게 개미들을 박살내는지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달러가 언제 폭락할지를 봐야 돼요. 달러가 뭐 말처럼 쉽게 폭락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달러가 언젠가는 폭락을 할 것이고, 그 시점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뜸을 들이고 있는데 언젠가는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를 잘 주시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굉장히 가난하죠. 가난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확률이 높아요. 왜? 금리를 올려서 달러 시세를 올려야 되고 돈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게 됐을 때는 이제 시장이 좋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금리를 올리다 보면 기업들이 자빠지고 자기네 자국 국민들이 자빠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리기는 힘들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정한. 그래서 이게 금리가 6%가 넘어가게 되면 나라가 쓰러진다고 보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다 자빠지는 모습들을 보면 그때부터는 금리 인하패를 쓸 것이고, 그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건 뭐 자고 일어나서 한 달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바보입니까?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끈다는 거예요. 왜? 달러를 찍을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전 세계의 바보들을 계속 유인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바보들이 언젠가는 자금이 앵꼬가 나죠. 앵꼬가 난다는 것은 미국 내 흘러갈 자금들이 없어지고 앵꼬가 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붕괴가 되는 거죠. 금리 인하하겠죠. 그래서 뭐 다 같이 죽자 뭐 이런 마인드로 지금 정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뭐 어차피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부동산 시장 완전 산산조각 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 맞아요. 금리가 높을수록 위험한 나라예요. 지금 미국이 제일 위험하죠. 금리가 5%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가 3%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권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도 어렵긴 하죠. 기업 곳간에서 현금이 새고 있고, 올 들어 기업 현금 자산이 40조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1분기 동안. 이제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결국에는 정리해고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정리해고를 안 할 수가 없죠. 기업들이 뭐 월급 주다 죽게 생겼는데, 직장인들은 자기네들을 왜 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월급 주다 죽게 생겼는데 안 자를 수가 있냐.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해고를 하는 부분들, 연체하는 것들, 일자리 감소하는 것들 주시하면서 이 시장을 보시면 되고요. 은행마다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에서 연체율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 부산은행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 관련 대출이 1분기에만 15% 증가했어요. 그래서 영끌에서 부동산을 샀겠죠? 지방은행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신규 연체율이 1년 새 2배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연체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출을 영혼까지 땡겨서 주식을 사고 있는 모습들, 부동산을 영끌해서 또 사고 있는 모습들, 막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소액 신용대출을 받는 서민들이 많아지고 경기가 굉장히 나빠지면서 연체 규모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소액조차 못 갚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지금 완전 과열이잖아요. 체인 과열, 뭐 커피집 과열. 여기서 한 30%에서 50%는 폐업을 해야 기존에 원래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던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겠죠. 지금 시장은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없죠.
다만 이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삼성전자, 에코프로 요 종목들을 언제 공격할까 지금 칼침을 넣기 직전이에요. 금일 같은 경우 이제 추천주 제가 공개했잖아요. 99% 확률로 오르는 종목을 공개했습니다.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